키워 변호사를 만든 내게 친모가 찾아와 딸을 내놓으라는데 딸의 말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남매둘로 이렇게 4식구예요. 첫째 딸은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방송국 PD예요. 주변에서도 자식들이 다 잘 됐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30쯤 시집을 와서 거의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아이들이 축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없는 집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비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20대 후반의 작은 유통물류 회사에서 격리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운명의 짝은 생각보다 본인 가까이에 있다는 말처럼 같은 회사인 대리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만원에 가깝기에 양가 사이에서 반대 없이 무난하게 결혼했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결혼 후 그만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외동 아들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았어요. 시댁에서는 더더욱 빨리 손주를 낳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같은 복덩이가 시집 오니 집안이 다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아니면 노총각 우리 아들 누가 구제해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아져서 처자들마다 하더니 새아가를 이렇게 데려왔네. 손 하나 까딱할 것 없단다.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손주나 빨리 가지면 바랄 게 없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참 만날 때마다 손재기 꺼내시면 이 사람 부담돼요. 그런가 나이가 들리 눈치가 없었네 알았어요. 그만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며느리한테는 몸보신을 잘 챙겨줘야 해. 늘 볼 때마다 형광등처럼 밝아지는 시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몸 둘 발을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더라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에도 시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항상 외식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에 자주 불려가거나 자주 방문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한 후에 시댁 근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빠,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가 궁금해졌나요? 결혼 전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했는데 왜 우리는 시댁에 안 가요? 얼마 전 명절 때 시댁이 리모델링을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는 외식만 하고 있어요. 집에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건데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시댁에 못 가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당신도 보면 참 엉뚱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요. 다음에 진짜 집이 마무리되면 데리고 갈게요. 공사하는 집에 가서 뭐를 하나요? 그렇지요. 내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요. 그치만 남편에게는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없었어요. 비록 남편이 저를 먼저 짝사랑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알수록 진중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딴짓하지 않고 자상한 1등 신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시부모님도 칭찬하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표면적으로 제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완벽했어요. 그러나 신혼 1년 차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의 평소의 일상이 점점 보여졌어요. 주말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정기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나 모임 활동인 줄 알았지만 결혼을 해도든지 생각이 어디론가 했죠.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처음에는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단순히 어디 좀 간다는 말만 하고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예요. 남편은 거짓말을 못하고 조금 찔리는 것이 있으면 얼굴에 오롯이 티가 나는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에 저는 서서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바람이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겨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남자의 행동이 수상한 경우 대부분 그런 이유가 많았기에
저도 단순하게 그런 유형의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외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다른 얘기를 해달라면 모두 이야기해 줄 테니 매주 주말에 외출하는 이유에 대해 말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아낀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보러 다녀오는 것뿐이라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온다는 것이며 부모님과 가족을 뵈러 집을 방문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털어놓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셨다면 어떤 비밀도 없다는 건데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신 줄 몰랐네요. 제 얼굴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언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어 이렇게 말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는 초대받지 않는 건가요? 당신만 시댁에 혼자 가고 나는 안 가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직 집안 정리 중이고 어수선합니다. 당신이 가면 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도 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꼭 초대해 줄 테니 기다려 주세요.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시댁에 다녀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쟤를 예쁘게 대하시고 좋아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초대해주는 집 얘기만 나오면 뭔가 조금 방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신혼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향하던 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낯선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담장이 없는 집으로 성큼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마주하였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진짜 시댁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허탈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하영 공주님,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얇게 입고 밖에 나오면 콜록콜록한다고 했지. 아빠. 우리 하연이를 비행기에 태워줄게. 어디서부터 가면 돼? 고요한 주택가에 울리는 아빠의 목소리에 순간 환청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있다는 건 몰라서 도대체 아빠라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이 안 되고 패닉 상태에 빠져 골목길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서 그냥 돌아가기엔 싫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아무리 어이없고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더더군요. 여보,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외출할게요. 남편이 당황한 것 같더군요. 쿵쾅거리며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여기 왔는지요? 내가 못 올 때 온 적 없는데요. 방문하며 어머니와 아버님께 인사드리게요. 그다지 우리가 같이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많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야 해요. 또, 다음에 오자는 말에 질리지도 않아요. 이제 결혼 2년 차인데, 다음은 언제인가요? 시댁은 가까운데 그냥 돌아가면 이상하지 않나요? 시부모님을 뵙고 그런 멋진 시댁에 가야지요. 공사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께 말하고 올게요. 잠깐만. 가족끼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에 놀랐다면서 반겨주셨어요. 새아가 연락해서 오랫동안 정식 초대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오늘 저녁으로 먹을 전구가 있지 않을까요? 점심으로 전골 먹을까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뭘 먹을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제가 대뜸 아이를 찾자 순간적으로 시부모님 남편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 금방까지 마당에 여자애가 같이 있었잖아요. 아, 무슨 소린지. 그냥 옆집에 옆집애가 오빠 보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요. 어느 방에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제가 2층 집을 사사지 찾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로 아이가 걸어왔어요. 할미 이거, 아이는 품에 안고 있는 인형에 문제가 생겼는지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칭얼거렸어요. 거실 분위기가 냉랭한 듯해서 지체 없이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난 아이가 많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서 그런지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주시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3, 4살이 아닌 5살 넘었을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날 정면으로 쳐다보자 남편 닮은 이목구비와 퀸 매브리코 바가지 같은 쌍안이었다. 남자랑 잘 닮아 있었죠. 아연아, 할머니 방에 가자. 할머니가 하연이 인형 다시 바느질 할게. 응. 언니 빠빠이.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 아이에게 저도 희미하게 웃어줬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시죠. 남편과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하나 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 젊은 날의 하룻밤이었는데 아이가 생겼었고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책임을 져야 했어. 그런데 아이를 낳고 친모가 집에 돈 될 만한 걸 들고 도망쳤어. 수송은 해도 여자에 대한 행방은 알 수 없었고 그 후로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셨지. 그게 다야? 그래서 나랑 혼인 신고도 미룬 거예요. 내가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알까봐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은 신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우리가 만나기 전이었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연애하고 신혼생활하는 3년 동안 나는 감쪽같이 속았어요.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은 예의 차리기가 힘들어요.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죽일 놈이거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제 아이는 5살이 되었나요? 이하연입니다. 이제 5살이 되었고 내 딸이에요. 아이를 보자마자 예감했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나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남편이 내 상태를 보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모르게 몸서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남편의 뺨을 세게 내려치고서 시댁을 나왔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분노였어요. 어떻게 신혼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안방 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그 순간만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남편도 따라왔는지 안방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약 일주일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떠나지 말아줘. 용서해줘. 제가 남편에게 일주일 만에 한 말은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남편이 과거에 결혼했고 5살 난 아이가 있다는 현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몇 년 동안 저를 속이던 그들의 모습과 사랑까지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은 제 정신과 육체가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제 상태를 전해 들었는지 몇 번이고 집에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 숨기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혼을 막으려고 손 좀 빨리 낳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하다. 제발 이혼만은 말아다오. 우린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결같이 그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부모님에게 한참을 시달려서 그런지요. 꿈속에서 남편의 딸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꿈의 배경과 아이 모습은 이상했어요. 아이는 야른 잠옷을 입고 오돌오돌 떨며 제게 안겨서 제게 울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나는 내가 왜 내 엄마냐고 내 엄마 따로 있잖아 하며 아이를 떼려고 했지만 아이는 더욱 꼭 안기를 요구하며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그 광경에 연민과 슬픔이 솟아나서 나 또한 같이 울어버렸어요.
감정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는 꿈을 꿔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뵈러 가고 싶었어요. 뭔가 아이가 아플 것 같고 울고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런 예감으로 인해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요. 들어오라고 하셨나요? 차를 준비해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말해 주셨더라고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이의 상태가 궁금해서 도저히 그냥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다가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안쪽 방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방문을 열었더니 어둡고 적막한 방에서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안녕. 아줌마 기억나니? 예전에 본 적이 있지, 아줌마. 낯선 사람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왜 울었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기억해. 하연이는 엄마가 없어. 친구들은 엄마가 모두 있는데 하연이만 없어. 그렇구나. 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우는 아이를 보는데 마치 꿈에서 본 모습과 똑같아서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저를 속였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일까 싶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딸아이는 잊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정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연인가 싶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자 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려줬더니 더 이상 제목을 더 달라는데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우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하며 눈을 트더군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날 이후로 아이의 눈동자가 흥얼거린 노랫소리로 채워지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서 한 번쯤 찾아간 시댁이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한 건지 어느 날은 어린이를 껴안았다가 놓으면 아무도 그를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울었답니다. 하연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래? 그럼요. 맨날 동화책을 읽어줄 거야? 응, 물론이지. 우리 하연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랑 공주 원피스도 있어. 그럼 언니랑 아빠랑 할미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있어. 그런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여기 집에 계셔? 그래서 만약에 하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면 나가 같이 여기에 올게. 어때? 그럼 샛별반 친구들도 못 보는 거야? 아니, 유치원은 다니던 곳에 계속 다닐 거야. 대신 하윤이 데리러 할머니가 아니라 나가 갈 거야. 진짜? 언니가 온다고?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 그러면 빨리 가볼까? 그러면 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응, 언니는 하연이의 엄마야. 그래서 결국 제 집으로 데려와서 제가 키우게 되었어. 누군가에게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륜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죠.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하연이는 가슴으로부터 탄생했어요. 저와 딸은 서로를 선택한 거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그 모습을 혐오했지만 저희 관계는 점점 이해받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부모님들이 내게 하연이는 평생 안 보이게 키우겠다고 말했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존재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걸 다시 고려해보는 거, 당신을 사랑해서도 용서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하연이 엄마로 남고 싶어서 결혼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혼인 신고 정식으로 하죠. 여보,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나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딸은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던 말을 남편이 못 들은 것처럼 제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사실이었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친화력이 좋은 하연이는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빨리 했고 새로운 가정 구성에도 빨리 적응했습니다. 친정부모부터 주변 사람들과 남편의 아이에 대해 밝혀주고 난 후에도 한때 반대와 시련이 있었지만
관계자인 나는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출연하기 적합한 시기였지만 성별과 나이 차이 때문인지 아이들은 큰 싸움 없이 자랐습니다. 물론 첫째 딸 하연이가 여장부 스타일이어서 설정이 확실히 되어 있었기도 하죠. 딸아이는 머리가 똑똑하고 성격도 활달합니다. 부모가 학업에 관해 명령하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꼭 전교 3등 안에 들었고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 모두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외엔 어떤 일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체력이 부족한 딸 덕분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보약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 외에는 신경 쓰는 일도 없었어요. 다행히 딸은 사법고시를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딸이 변호사로 막 시작할 때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였죠. 신입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딸이 말수도 갑자기 줄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워낙 사소한 일까지 코끼리 같이 알려주던 아이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너 무슨 일 있니?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불같이 못 지른다면서 딸이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있는데 현관 벨이 울리더니 택배인가 싶어 내다보는데 웬 아줌마가 벨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도시가스 점검은 아닐 테고 딸아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하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고 쌀쌀한 날씨인데 야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자는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누구세요? 엄마, 그냥 신경 끄고 문 닫으라고 딸아이가 차가움이 뚝뚝 흐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여닫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연아, 우리 딸, 왜 그래? 남자처럼 처음 봤을 때는 반가워했잖아. 딸이라니 무슨, 여자는 딸아이 눈치를 살피며 다가오던 일, 딸 손을 잡으려고 했어. 그때서야 얼굴을 보니 하연이와 닮은 모습이 보였어. 하연이 친모세요? 왜 여길 갑자기? 하연아, 전에 이분이랑 만났었니?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당신은 빠져. 천년 주제에 어디서 우리 딸이랑 내 사이에 끼어들어? 1. 엄마는 당신이 아니라 나야. 나뿐이라고. 어디서 가짜가 바늘 껴? 친모라고 불리는 여자가 하연이를 보며 울먹거리며 착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나에게는 무례한 얼굴과 말로 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뒤로 쓰러진 사무실에 갔는데 오늘 휴가라더래서 그래서 여기 집에 있다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했어. 스토커로 여기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보러 온 거냐고. 예전에 버려두고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왜 오늘이라는지 나는 말했잖아. 내 아빠가 널 버리게 만든 거라고. 너희 아빠는 나를 꽃뱀 취급하고 멸시했어. 여기에 너도 자녀가 아니냐고. 너는 얼마나 의심했을까? 그렇게 날 몰아세우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식을 버려선 안 됐어요. 그 피덩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매번 찾아와 사죄하곤 해요. 미안해 하연아. 엄마는 너를 두고 집을 나와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우리 딸이 너무 그리워서 매번 생일 때마다 몰래 너를 보러 가고는 와. 또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널 못 보게 해서 응이 어미 사정도 이해해 주길 바래. 돌아가세요. 아빠 알면 큰일 날 것 같아. 이제 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천천히 행동을 끊어야 해요. 난 못해.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대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컸어? 너무 잘 됐다. 두 모녀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제가 눈치 없이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모는 친모니까요. 잘하면서도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의 생일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 따르면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식사 안 했으면 먹고 가세요. 마침 미역국도 내가 왜 대기 만든 더러운 음식을 먹어요? 조강지처가 첩하고 겸상하는 경우도 있답니까? 아까부터 자꾸 저를 첩이라고 하시는데
엄연히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그쪽이 도망간 거잖아요.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그런 말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니까 어서 가요. 하연아, 엄마 속상해. 저 여자한테 엄마라고 꼬박꼬박 부르지 마. 저런 여자는 꼬리 9 달린 구미호야. 너나 아빠나 속고 있는 거니까 딸아이가 싫다고 뿌리치는데도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떼어내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친모가 돌변해서 쌍욕을 하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 같은 건 진작에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어디서 나랑 하연이를 떨어뜨려 놓으려 해. 맛 좀 봐. 이러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 이건 와. 내 딸 나이롱이 훔쳤어. 하연이는 내가 낳았어. 밥상은 내가 차렸는데 어디서 내가 나타나서 밥숟가락을 들고 내 딸 내놓고 꺼지라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나이롱이야. 순식간에 아비 교환이 된 상황에서 평생 환원 못했던 딸이 제 친모를 막아서 소리를 질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게. 내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아이모예요. 당신은 그 자존심 탓에 날 버렸지만 우리 어머니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곁에 있었어. 아직도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꼬락선이 과 누가 봐도 허접해. 내 앞에서 이렇게 당신 밑바닥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지?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언뜻하는 것 같다고 딸아이가 절규하는 듯이 비판을 쏟아붓자 손질이 안 좋은 여자는 딸에게 손을 대려고 했다. 저를 해치려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딸에게 그럴 수는 없어서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놀라 소리쳐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30년 동안 보지 못한 얼굴로 여자를 끌고 나간 남편은 아마 화를 내든 경찰서로 데리고 가든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다. 나는 말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울고만 있는 딸의 손을 잡아 다독였어요. 하연아, 괜찮니? 엄마, 나 너무 팔려 저런 사람이 나의 엄마라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서 태어난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 이런저런 사람 있는 거지. 그리고 안 팔려도 돼. 네, 엄마. 내가 방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딸 너무 멋지더라. 엄마, 너무 감동했어. 엄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잘난 딸을 내가 키웠다니 너무 행복해.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도 매일 감동받으면서 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감동받은 엄마가 몇이나 될까? 방송국 드라마 PD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아들에게 받지 못한 감동을 우리 딸이 줬는데 당연한 거죠. 어릴 때는 엄마가 지켜줬지만 이제는 좀 컸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딸을 꼭 껴안고 울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모는 이전에 사기로 10번이나 지명수배 중이었대요. 그래서 친절히 경찰서로 인계해줬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수십 년간 친모에 대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가족은 대략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더군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가족들끼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니 남편이 절대로 결혼해야 할 여자가 아니라 말해왔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다면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고 친모가 나타나 우리 가족을 푸재궜던 것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린 얘기를 합니다. 딸은 어느새 선배 변호사가 되어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나이를 먹어가며 가끔 옛날을 회상할 때면 그때 딸의 현명한 처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를 꼭 안아주던 작은 온기도 기억이 나고요. 남편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혼을 할지도 했었고 신뢰가 아픔으로 금이 가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가정적인 사람이 하늘 아래 또 있는지 궁금해해요. 여태 잘 살아왔네요. 아마 가족이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한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서로 함부로 다뤘던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서로를 위해 하는 사소한 일상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자신이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면 오늘 집에서 가족들에게 감사한다는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낯간지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사랑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듣는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